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상승 시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와 미국이 좀 다른 모습으로 갔죠. 미국이 좀 힘들 때 우리는 좀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미국이 오늘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다음 주 취임식 이후 쏟아질 그 많은 장벽들, 그 많은 다양한 행정명령들이 어느 섹터에 유리한지, 어느 나라에 유리한지, 어느 종목에 유리한지, 이게 이제 시장의 장기 방향성을 가를 그러한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 상승과 좀 다르게 반응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상승에는 눈 돌아가지 마라. 결국은 취임식이 가장 중요한 1분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일 시장 아주 좋은 호재도 쏟아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직 끝나진 않지만 다우는 1.86, 나스닥이 2.49, 나스닥 2만을 못 뚫지만은 근처까지 왔다 무너지고 그러네요. S&P 500 1.98. 오늘 시장은 금리가 하락하고 CPI가 안정적인 수준, 우리가 예상을 한 수준대로 나오면서 금리가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휴전 합의를 했다. 또 금융주 등 실적 발표 스타트가 됐는데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중요 지수들이 시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CPI의 핵심은 거의 코어 CPI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직전월 0.3% 상승 대비 둔화세를 보이는 모습. 또 전년 동기비 상승률 3.2로 직전 수치 3.3보다는 낮아지는 모습. 코어 CPI 하락이 안정이 시장에 나름대로 상승 동력이 됐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확 내려가는 거죠. 전날 PPI 공개 후 상승세가 주춤했던 미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 중이다. 증시 개장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14.9%까지 14.9bp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금리 한번 봅시다. 아직 채권 시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미 국채 2년 4.270, 9.5bp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다시 4.656, 13.2bp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주 AI, IT, 반도체, 바이오 등 이런 종목들에게 훈풍을 불어 넣은 거죠.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CPI 전년비 2.9% 상승 예상에 부합했다. 10년 금리가 빠진 거 봤죠?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다만 관세나 이민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던질 그 많은 행정명령에 우려감을 좀 표시했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미국 대형은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실적 시즌이 드디어 스타트를 했는데 첫 스타트로 나선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늘 시장의 또 중요한 뉴스 중에는 미국이 첨단 칩 중국 우회 수출 차단을 규제했다. TSMC와 삼성이 포함이 된 거죠. 젠스랑이 중국을 방문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대만을 방문하는가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삼성이 또 포함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는 양자 컴퓨터를 준비한 해다. 이게 이제 다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를 상승을 끌어올렸는데 한번 봅시다. 장 끝나기 30분 아이온큐는 34.67%, 39달러. 제가 한 40달러 정도 오면 파는 게 어떨까? 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리게티도 25%를 하락하면 11달러. 리게티는 15달러까지 오면 다시 팔아야죠. 더 들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물려있던 친구분들, 잘 버티신 분들은 팔지 않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머스크가 미국 SEC가 머스크를 증권 사기로 제소를 했다. 트위터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을 했다. 이건 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다루는데, 권력을 가진 머스크에게는 세 발의 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드디어 가자 휴전을 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좀 휴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북한군 잡힌 병사 그 20살 먹은 애의 그 인터뷰 기사가 짧게 심리전 형태로 시장에 유튜브로 나오는데, 우리 아들과 같은 또래, 한 아들은 지금 북한군을 막으로 최전선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또 그 녀석은 같은 나라의 또래인데 그 추운 남은 나라를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부상당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네,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어제는 제가 좀 울컥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두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이 세상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과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것은 자본주의의 돈이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때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중에서 동서독의 그 뭐라 하는가, 그 통일을 연구하는 그런 사회과 그 박사과정인 친구가 있었는데, 연구 주제가 그건 거예요. 동독을 망가뜨리는 것은 서독의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몰래 지어주는 돈이었다는 거, 정치자금 같은 거, 후원이었다는 거죠. 그거에 중독이 됐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죽었다는 거죠. 동독 정치인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서독이 그 전략을 잘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맞고 강으로 갈 게 아니라 저들의 정치권들을 타락시키는 건 자본주의의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돈의 이력은 공산주의도 무너뜨릴 만큼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이야기해 주는 걸 보고 굉장히 저는 좋은 그 함의 인사이트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타락하게 되죠. 네, 특히 폐쇄된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폐쇄된 북한의 저들의 정치 집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돈이 들어가서 저들을 타락시켜야 되는 거죠. 네, 달러 지수는 0.18% 소폭 하락을 했네요. 네, 온달러는 1455원까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WTI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오늘도 WTI가 79달러까지 올라오네요. 네, 79달러. 이렇게 WTI가 많이 올라오면은 결국 파야죠. 땅을 파서 석유를 생산을 하고, 그러려면 오늘 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어제 그러한 소식, LNG 수출 소식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 그 10% 가까이 오르고, 하나오션도 6% 정도 오르고, 이러한 조선주들, 특히 LNG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또 살짝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5만 원을 봤는데 5만 원 도달해서 매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은 35만 원, 40만 원, 일단 35만 원까지 기다려라, 이런 건데, 삼성중공업은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한 콜을, 매수를 외쳤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3.91% 상승, 유럽 천연가스는 0.13%, 네, 브로드콤 1.25% 상승, 테슬라가 7.6%나 상승을 했습니다. 426달러. 팔란티아도 4.2% 상승, 68달러. 제가 60달러 때 오면 팔란티아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아이온큐 34, 네가티 25, 조비에이비에이션 3.61, 엔비디아 3.28. 전형적인 박스권이다. 네, 엔비디아는 전형적인 박스권이다. 1년에 박스권 2번만 하면 50%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애플은 1.92% 상승, ARM 5.41, AMD 3.49, 울타비티 1.03, 일라이닐리 0.19, 마이크론 6.49. 네, 마이크론이 좋네요. 6.49. TSMC 2.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24 상승해서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했네요. 10만 633달러.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슈퍼 트럼피즘. 네, 트럼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뭔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슈퍼 트럼피즘. 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고조되는 슈퍼 트럼피즘 우려감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방, 미중 갈등 격화 등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소위 트럼프 2기 정책의 불안감이 확산 중에 있다. 이 트럼피즘이 불안감을 주식시장에 주는 것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현상에는 물가 리스크에 따른 미 연준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 2기 정책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다. 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AFPI,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이죠. 따르면 트럼프 측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30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민, 에너지, 관세 등 각 분야에서 파괴적인 100개 행정명령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총망라한 메가 법안을 취임 100일 안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거죠. 취임 직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진될 주요 굵직한 정책들은 이민정책과 에너지정책 그리고 작은 정부 정책,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충격과 공포로 표현되는 취임식 직후 메가법안 추진은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는 충격과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이미 알려진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될 메가법안 이외에도 소위 슈퍼 트럼피즘으로 지칭되는 미국 자구 우선주의 정책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슈퍼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신고립주의,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노 독트린, 플라자 합의, 마러라고 합의라고도 하고요. 작은 정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네요. 하나씩 한번 간단히 뜯어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고립주의죠. 우선 신고립주의는 동맹을 중시하기보단 미국의 이익되는 분야의 압박을 통한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정책, 이게 신고립주의죠. 이로 인해 중국 주가 위안 및 금리 불안이 연초부터 다시 증폭되는 분위기다. 전 세계 경찰 국가로 미국의 역할이 더 이상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이 신고립주의죠. 힘을 빼지 않겠다는 거죠, 미국이. 두 번째 단어는 돈노 독트린이죠. 도널드 트럼프와 먼로 옛날 대통령의 합성어인데, 돈노 독트린은 유럽 등 외부 세력의 영토 간섭을 배격한 미국의 미주 대륙 패권 확장을 주장했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그러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주의를 합쳐서 부른 말이죠. 결국은 미국 대륙도 중요하고 여기서 파나마도 이제 포함이 되고 남은 나라 영토에도 이익이 된다면 관심을 갖는 거죠. 트럼프 일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 혹은 팽창주의죠. 물론 실제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유럽 등 동맹국가는 거리를 두는 대신에 미국의 이익 영향을 직관적으로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 내지 확장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죠. 미국 경제와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입한다는 입장으로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신고립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독트린입니다. 도널드와 먼로의 합작품은 돈노 독트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보는 단어 중 핵심 단어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이거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중국하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달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저물가와 저금리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누군가는 이걸 받아서 강세로 가져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희생양이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죠. 보편적 관세 정책이 미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관세 도입에도 미국 무역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달러와 가치의 급격한 절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소위 제2의 플라자 합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을 딴 마르라고 협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 지명된 스티븐 밀러는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플라자 합의 2.0 혹은 마르라고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 플라자 합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죠. 중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제1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박살난 것을 중국이 봐왔기 때문에 쉽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그 앞에 이제 머스크를 쓱 집어넣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작은 정부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핵심 공약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취임 직후 발표된 행정명령에 연방정부의 고용 동결 및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머스크가 아주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죠. 정부 효율부, 따지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역시 정부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CEO가 되면은 전기불 쓰는 거, 화장실에서 화장지 하나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죠. 정부 효율부가 정말 작은 정부를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늘공과 어공이죠. 어쩌다 공무원에 항상 갈등이 있는데 항상 늘공이 이깁니다. 한국도 늘공이 이기죠. 미국도 제가 봐서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늘공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한 트럼프와 머스크는 1년 후에는 갈등으로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욕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이처럼 슈퍼 트럼피즘은 각종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 리스크가 물가와 금리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여지가 충분히 살아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고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어제도 며칠 전에 봤지만 이게 D-Day 취임식 이후에 한 달 동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더라. 이거죠. 트럼프 허니문 가능성도 열려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책 기대감을 등에 업고 트럼프 2기 허니문이 현실화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슈퍼 트럼피즘이 트럼프 2기 출범 허니문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이미 슈퍼 트럼피즘, 특히 관세 정책 등이 시장의 눈높이에 비해 낮은 단계에 시작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반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장기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살짝 시장에 들어오면 또 주가가 올랐다가 또 빠지고 아직까지는 트럼피즘의 그 무서움, 부정적 요인이 강하게 짓누르고 있네. 하지만 허니문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미국 내 석유 시추 자급의 즉각 재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유가, 에너지 등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은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금리와 물가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여지는 충분하다. 이러면 금리를 떨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신고립주의의 또 다른 측면으로 양자 협상이 가능한 측면에서 관세 정책이 보편적 관세가 아닌 선별적 관세로 추진되거나 보편적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슈퍼 트럼피즘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보다 슈퍼 트럼피즘 추진 강도가 약하거나 점진적 추진 의지를 밝힌다면 트럼프 2기와 금융시장 간 허니문 국면이 전개될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주식은 한 달 정도 충격을 먹다가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저는 이 시나리오에 약간 배팅하고 싶다. 그래서 올 5월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임하는 게 나쁘지는 않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시장 결론 들어갑니다. CPI 안정적 수준 유지, 금리 하락,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협정, 금융주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재료로 인한 미증시 반등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반대적 모습을 움직였던 모습이 오늘 어떻게 투영될지가 중요하다. 미국 증시 상승 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금리 하락으로 인한 미국의 성장들의 상승 방정이 한국의 반도체, IT, 바이오주들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지속 상승 중이었던 조선, 전력기계, 전선주 등에는 단기 조정을 불러올 가능성도 존재해 집중이 필요하다. 역시 향후 증시를 움직일 가장 강력한 이벤트는 취임식 이후 나올 그 수위 많은 장벽들인 거죠. 행정명령 300회. 미국이 강력히 구사할 장벽들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섹터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는 좀 천천히 보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방전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취임식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많이 오른 조선주들은 각자 목표 가격 도달 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죠. 전력기기, 전선주들은 이제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지고 와도 될 것 같다. 양자 컴퓨터들은 일정 수준 오면은 잘라줘야죠. 저는 이렇게 밈 주식화해서
우리를 괴롭힌 주식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관세 장벽의 자유로운 렌트 업종은 전통적으로 1분기가 상승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렌트 업종은 다시 분할로 사는 것은 나쁜 것 같지 않다. 2차 전지들은 단기 호재가 많이 있으나 IRA법이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그리고 지금 더 빠질 바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은 분할로 매수하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들고 가고 SK하이닉스는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전빵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살짝 움직이다 하루 빠지는 자율주행, 유리기판, 우주항공, 다음에 실적이 오래 좋을 화장품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 투자해야 되죠. 단기 변동성을 맞추고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 드리네요.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새술은 새부대,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 사고와 새로운 시대 정신,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또 선거를 해서 여야가 또 새롭게 선거를 해서 좋은 리더들이 나와서 새로운 리더, 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좀 예측이 가능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들을 뽑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 네, 저희 카페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네, 매일매일 제가 좋은 생각들만 올려드리니까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즉시 제 생각을 달아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주말이 다가옵니다. 요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감기 아주 대단합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성명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